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이제 밤 방송이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오늘 밤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야말로 다시 좌우의 새 대결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좌파들의 시위 현상은 바로 이석기를 8.15 때 석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파라고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서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야말로 조세 저항 운동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어떤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을 줄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석기 사면 문제, 이 석방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집요하게 투쟁 대상의 목표로 좌파들이 설정한 정치 투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라고 하면 이석기와 같은 부류의 친북 좌파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아주 극렬하게 시위를 했는데 뭐 이 폭력 시위는 아니고요. 매우 이색적인 시위인데 차량을 어느 정도나 동원했느냐,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요, 약 2,500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육교 위에까지 돗자리를 깔고 풍선과 깃발을 들리면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카이 차량이 나오죠. 이 코크레인 맨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는 그런 차량, 특수 차량도 5대나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위는 이 서초 일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로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서 벌어져 가지고 일상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요. 그야말로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위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행진으로 일관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행진은 서울 종로구, 송파구 등의 시내 도로 각지에서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7시쯤 돼가지고 이 시위 차량들은 서초구 염곡 IC에 한꺼번에 모여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시속 10km 정도로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했어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이 교통 체증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위대가 통과하는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그야말로 이 저소득층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된 행진 규모는 약 600여 대인데 자체 추산으로는 2,500여 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 이 헌릉로에 8에서 10차선 도로, 10차선의 도로 양쪽으로 현수막이 수십 개나 걸려 있었다. 그래서 현수막에는 종북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우리 힘으로 감옥문은 열린다, 내란 음모 무죄인데 9년형이 웬 말이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게 종북몰입니까? 이석기 혼자만 구속된 것이 아니고 이석기가 속해 있던 통진장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 법원의 판결, 즉 헌재 판결에 의해서 당 전체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이런데 어떻게 이거를 종북몰이라고 하고 있는지, 이 종북몰이라고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석기 사면 이 석방 문제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게 상당한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야말로 이 보수 야권의 반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이 현수막을 건 것이 아닌가, 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진 경로에 있는 육교에까지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주최 측 사람들이 육교 위에 올라가서 깃발과 풍선을 들고 차량 행진하는 거, 응원까지 하는 진 풍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차량들 한 2,000여 대에 상당하는 차량들이요, 이 1, 2차선을 전부 점검한 채 경적을 울리면서 행진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겠는지. 그리고 스카이차 위에서 행진 참여자들이 이석기 석방이라는 깃발을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볼 때는 완전한 오늘
완전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맘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 불만이 있고요. 그야말로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런 집회 신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시위를 한 것인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 주최 측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한충목이라고 하는 이 한국진보연대 이 상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석기 의원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광화문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이석기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석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북한의 동주에서 전쟁 발발 시에는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3년도에 구속이 돼서 2022년까지 특별 사면이 없으면 복역을 해야만이 석방되는데요. 문제는 석방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방이 되고 나면 자유로 활동할 텐데 이 이석기는 통진당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80년대부터 그야말로 이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이 PD 계열 활동이 NL계열 이런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동아리 중에 하나였고 이 좌파 이 단체에 들어가서 친북 좌파 단체에 들어가서 극렬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의 머릿속에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김정은이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와 오늘 벌어진 이런 시위, 그 다음에 반정부,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 파괴 행동에 또다시 빠질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현 정부 외교안보 실세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석기 주장과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는 나오고 나면 그야말로 과거 보수당 정부 때와 달리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통진당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김재련 전 의원이 이 민중당 정당을 이름을 진보당으로 바뀌면서 상임 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중당, 진보당 이런 정당이 다 대부분 이 통진당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이념 지향성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본래 정당 해산이 되면 그 정당과 유사한 그야말로 정강 정책을 추정하는 그런 정당은 설립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진보당 어떤 경위로 통진당과 차별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정말로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활빈단이나 한변 이런 데서요 이 불법 활동 많이 고소 고발하는데, 이 김재현 신임 대표가 있는 진보당 이 정강 정책을 분석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지, 즉 정당 해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이석기가 그야말로 복역을 다 끝나고 나오든,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기 1년 전에 전격적으로 석방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전략을 다양하게 강구해 두는 것이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을지로에서 벌어졌던 오늘 우리 일종의 우파 국민학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파다, 좌파다, 진보다, 보수다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주택, 아파트 문제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시위의 목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했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왕창 매겨가지고 그야말로 즉 세금 폭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 이거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 집회를 하면서 연단에 이 빈 의자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 문재인이라고 이름을 써놨는데요. 거기에다가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올 때 신발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분노에 찬 격앙된 우리 이 부동산 졸속 여러 대책 22번이나 나온 이 대책으로 인해서 분노에 꽉 찬 시민들이 이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됐는데 청계천 인근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국민소득 불로소득 너희는 땀 흘렸나.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해라. 이런 구호가 올려 퍼졌고요. 임대차 3법 반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이 피켓을 들고 소급 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 운동 촛불 집회. 이런 이 피켓을 들고 집회가 열렸는데 지난 18일에는 500여 명이 모였던 첫 집회인데요.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LED 촛불 시위를 벌였어요. 그래서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뜻을 전하자. 이런 사회자의 말에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들면서 문재인 내려와를 연회했고요. 그야말로 이 집회 무대에 올라와서 이 연설을 한 사람들도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인데 내가 바보였다. 이 월급쟁이 남편을 둔 주부로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여보려고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샀는데 나도 멍청하지만 정부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만 뽑아서 멍청한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위에는 초등학교 학생 자녀들과 함께 나온 주부들까지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연설도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한 원인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은 현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유동성 하나에서만 찾고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반기업 정책에 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아일보에 보시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이 쓴 이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럼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칼럼이 굉장히 아주 쉽게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과거 보수당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었냐? 반값주택, 행복주택,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에 역점을 준 데 반해서 이 노무현 정부 때, 현 정부 때는 이 좌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와 같은 반시장 규제 중심의 대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책의 대자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중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는데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날 수보회의에서 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동산 이 투자로 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법인세 인상 이런 반기업 정책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자초하고 있고 또 경기 불황까지 자초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즉 친노조 반기업으로 대변되는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경기도 살아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의 해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들이 벤처 캐피탈 사업을 통해서 연간 평균 10여 개씩의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신기술도 수혈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기업의 벤처 캐피탈을 전향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매칭만 운운하다가 대기업 팔 비틀기나 다름없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정부가 이제 그만 나서라. 이 투자 친화적인 제도만 도입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시장에 맡겨야만이 기업도 살고 부동산 시장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유동성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이 문제다. 부동산 시장 또한 더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해 공급을 틀어 막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증가된 유동성이 다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정부 당국자 이런 칼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소득 주도 정책에만 매여가지고 그야말로 공급은 꽁꽁 묶고 가격 그야말로 세제 폭탄, 세금 폭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 부동산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천도론을 들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어이없는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